유튜브 분들 어서 오시고, 오후 축구 경기가 거의 10개가 넘어요. 1시 반부터 있으니까 갈 길이 바쁩니다. 해축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김포 대 아산. 요즘 이제 좀 NBA도 돌아오고, 홍성님 어서 오세요. 돌아오고 해서 NBA도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일찍 방송하는 것도 습관 들이고 해야죠. 김포 대 아산인데, 이 경기 솔직히 막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 경기예요. 일단 첫 경기 1시 반에 딸랑 떨어져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지금 어쨌든 두 팀의 스타일상으로는 아산이 김포 상위 호환 느낌은 있고, 상위 호환이거든요. 사실 둘 다 이제 많은 활동량과 압박. 근데 아산이 사실 K리그 2부 팀들 중에서는 압박의 짜임새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김포는 반면에 이제 조금 중간중간 느슨해진다던가 조직력이 좀 딸리면서 뭐 대량 실점하는 경기도 있고 이런 식의 느낌이어서 저는 요거는 뭐 아산이 잡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김포가 가끔 도깨비 짓을 하고 지금 또 은근히 휴식도 많이 취해가지고 두 팀의 에너지 레벨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날까 싶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산 사이드를 보는데, 막 솔직히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제 생각에 아닌 것 같고요. 찍는다면 부주력 고배당 정도에 넣을 만한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여러 가지 사이즈상 김포 쪽을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였지? 김포 1대0 이긴 데가 어디였죠? 부천 원정에서 이거 김포 프랜승 그냥 단풀 주력 들여서 먹었잖아요. 요거는 김포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아산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왜냐면 비슷한 부류인데 있어서 아산이 약간 상위권이기 때문에 아산이 또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다. 다만 이게 혼자 딸랑 떨어져 있다는 거나, K리그 2부는 저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배팅을 안 해요. K리그 2부 경기 중에 제가 별점 3개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주력으로 조금 조심해보자 정도 느낌으로 보고요. 두 번째 세레소 오사카 대 쇼난. 요 경기도 기본적으로는, 요 경기는 세레소가 질만한 사이즈는 일단 아니에요. 지금 J리그도 어느덧 조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레소가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아침 티켓을 K리그 팀들 마찬가지고 또 J리그 팀들 마찬가지로 이제 노리니까요. 세레소가 지금 아침 티켓을 얻으려면은 어쨌든 3점 차이가 나는 히로시마,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순위를 뒤집어야 돼요. 물론 세레소 오사카가 한 경기 덜 치르기도 했고 충분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남은 경기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반면에 쇼난 같은 경우도 지금 강등권 살짝 위에 있어요. 거의 뭐 붙어있는 수준에서 최근에 어쨌든 수비적인 집중력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쇼난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쇼난이 이기기보다는 이거 터지면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 어쨌든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미드필더진에서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전방에서 득점력은 분명 기복이 조금 있거든요. 찬스를 의외로 잘 못 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약간 용병발을 좀 많이 타요. 타가트나 뭐 이런 애들 좀 삘 받으면 넣어주고. 왜냐면은 기존 일본 국내 자원들, 일본 국내 걔네들이 이제 좀 나이도 좀 많이 찼고, 기요타케 이런 애들이 그렇기 헤드그리 때문에. 워리어 0218 별풍선 50.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요거는 세레소가 잡는다 하더라도 좀 한 점 차, 지금의 쇼난의 수비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한 점 차의 승리가 좀 보이고요. 아니면은 무승부 나서 터지거나, 언어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득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1대1, 1대0, 2대1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가능성 면에서는 언어바 같은 경우는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 축구 자료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보고요. 서울대구, 저희 이 경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게 서울이랑 대구랑 불과 이제 바로 이제 며칠 뒤에 FA컵 4강전이 열려요. 지금은 이제 K리그 일정이고 하이스플릿 일정이고, 서울이 어쨌든 홈에서 펼쳐지지만 3, 4일 뒤에, 4일 뒤인가? FA컵 4강에서는 이제
대팍에서 대구 홈에서 또 펼쳐지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경기들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 사이즈가 보이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 요거는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또 공교롭게도 지난 정규 시즌 종료 때 대구가 이제 홈에서 서울을 3대 0으로 잡으면서 무려 그때 세징야도 있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이즈에서 3대 0으로 서울의 뒷공간. 서울은 항상 이제 밀다가 골 못 넣고 역습 당해서 먹히는 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워낙 그게 안익수 감독의 축구의 특징이고 뒤 라인이 불안하고 뭐 오스마르 이런 애들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승부무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무승부무 치곤 별로 막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찍는 날 무승부무 찍을 것 같고요. 언어반은 굳이 본다면 뭐 오바죠, 역시나. 다만 이게 대구 입장에서도 무승부가 솔직히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고 서울도 무승부가 나쁜 결과는 아니어서 1대1 무나 이런 것들이 뜰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제 생각에 서울은 어차피 지금 하위 스플릿에서 뭐 김천, 성남 이런 팀들만 잡아내면은 강등될 일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FA컵에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원오버도 일단은 표에서 뺐어요. 오버가 보이는 경기인데 3, 4일 이후에 두 팀의 바로 맞대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우승하면 아침이거든요. 물론 반대편 4강에는 이제 울산 전북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뭐 걔네도 울산 전북도 사실 리그에 올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걔는 그리고 아침 나가는 팀이고 의외로 이 두 팀이 결승 대구는 좀 힘들 것 같고 서울이 결승 올라간다면은 해볼 만한 싸움은 분명히 있어요. FA컵.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햄무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야. 여기 터질 수도 있어 보여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시마 대 도쿄. 이거는 솔직히 다들 이제는 가시마를 안 믿으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벌써 예전이 됐나 그게? 우에다가 이제 있었을 때는 가시마가 상당히 잘했어요. 누구야? 스즈키 유마랑 우에다 투톱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가시마가. 근데 이제 우에다가 일본 국대기도 하잖아요. 빠지고 나서 이적하고 나서부터 가시마가 그때부터 거의 못 이겼어요, 사실. 공격력이 그냥 완전히 떨어졌고 초반만 해도 이제 가시와 그냥 성적을 이렇게 쭉 보면은 승승승승승 막 하면서 쭉 가요. 거의 뭐 이기는 경기에서 2골, 3골, 4골 막 이렇게 넣었는데 우에다가 떠난 이후로는 확실히 무득점 경기도 많이 늘었고 득점도 이제 한 골에서 멈추는 경기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 때문에 당장 이 경기도 도쿄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흐름에서 이게 제 생각에는 가시마가 배당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요. 동기부여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도쿄는 시즌이 끝났거든요, 지금. 오케이, 다저스 득. 1득 좋고. 도쿄는 일단 시즌이 지금 7위 자리에서 이게 아침까지 가려면은 적어드릴까요, 이거는? 도쿄가 지금 43점인데 히로시마가 51점이에요. 상당히 지금 몇 경기 안 남은 상황에서 좀 거리감이 좀 있죠. 도쿄가 물론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쉽지 않다. 가시마가 지금 47점. 조금 더 그래도 가시권인 상황에서 도쿄가 이대로 마무리하려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이거 가시마가 배당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현재 어쨌든 볼 차는 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시마 정배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1.89면은 가시마를 볼 바에 저는 차라리 오바 찍거나 패스를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쿄 프로엔이 1.7대면은 제 생각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괜찮아 보인다. 도쿄도 시즌 중간에 사실 굴곡이 되게 많았어요. 공격적인 부분이 아예 살아나지 않으면서 용병들의 부상이나 용병들의 침묵 이런 것들로 계속 일관하다가 한 7월 좀 넘어오면서 분명히 좀 많이 살아난 부분은 있다. 그렇다고 가시마가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니에요. 수비 지표는 원래부터 좋지도 않았어요. 공격바로 먹고 살던 팀인데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한다면은 도쿄가 충분히 한 골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뭐 1대1 무 내지 뭐 풀엔 정도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배당 대비 요 경기는 1.7이면은 제 생각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쿄 프렌이 1.7? 저는 한 1.5에서 6 정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좀 높게 받았어요. 넘어가고요. 사간도스 대 교토상가 이런 경기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일단 교토상가 같은 사가는 거의 시즌이 끝났고 사실 사간도스가 지금 뭐야 41점이거든요. 좀 전에 봤잖아요. 41점이라 뭐 떨어질 것도 없고 올라갈 것도 사실 없어요. 강등의 가능성도 상당히 멀고요. 어쨌든 요런 그림에서 교토상가가 지금 16위 강등 일본 같은 경우도 강등 플레이오프를 거쳐요. 17, 18위 꼴등 두 팀은 다이렉트고 그 위에 16위 팀은 이제 2부 리그에서 3위에서 6위 팀이랑 6위였나? 거기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고 한 팀이랑 이제 또 그 1부 리그 팀 홈. 공교롭게도 J리그는 1부 리그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훨씬 유리해. 왜냐면은 홈에서 경기를 하거든요. 2부에서 올라온 그 플레이오프 올라온 팀이랑 홈에서 하는데 지지만 않으면 잔류야. 원정 2부 팀이 이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를 어떻게든 지키거나 치고 올라가고 싶어 할 상황에서 요것도 이제 FA컵 결승전이 바로 며칠 뒤에 있어요. 히로시마랑. 히로시마는 제 생각에 교토상가를 이거 무조건 잡으려고 들 텐데 교토는 지금 살짝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래도 사간도스 쪽에 조금 끌리기는 하는데 배당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막 엄청 좋아 보이는 사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주력으로 솔직히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뭐 부주력 내지 고배당 아니면 뭐 햄무 쪽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교토는 못 가요 솔직히. 교토는 못 가는데 사간도스도 지금 뭐 황석호나 뭐 미드필더 쪽에 좀 누수가 있어가지고 수비 쪽에 뭐 황석호나 뭐 이런 애들 누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사실 약간 패스 구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섯 번째 삿포로 대 가와사키. 이 경기에는 좀 그래도 배팅할 맛이 서울서울 오는 경기죠 여러분들. 가와사키 1.7 배당도 상당히 좀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두 팀 간의 상성은 요거는 이제 조금만 찾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극명해요. 삿포로는 가와사키를 못 이깁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뭐 맨날 만날 때마다 두들겨 맞는 상황이고 되게 웃긴 게 삿포로가 가와사키 상대로 거의 전패거든요. 거의 전패예요. 한 2승 10몇 패인가? 2승 한 1, 2무? 거기에다가 이제 뭐 10몇 패? 거의 뭐 밥이에요 밥인데 가와사키가 한때 독주했던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 뭐 미토마도 있고 또 누구야 엄청 그때 고바야시도 조금 더 지금보다 쌩쌩할 때고 그러면서 다미앙이랑 이제 로테이션 돌 때 공격 쪽에서 그러면서 가와사키가 그냥 푸근하게 리그 1위를 찍던 시절 그때 이겼어요 삿포로가. 맨날 못 이기다가 맨날 그냥 뭐 개밥이다가 심지어 원정에서 이겼어 2대0으로. 그런 점도 있고 오늘 어쨌든 이번 시즌에 두 팀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가와사키 홈에서 5대1 이겼거든요. 5대1 이겼는데 삿포로가 이게 뭐 어떻게 해보려는 건지. 삿포로도 사실 동기부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10인데 29, 35점. 물론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5점 정도 나긴 합니다만 약간 리벤지 매치로 해가지고 지들끼리 약간 뭐 행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동기부여적으로는 이제 우리 가와사키 한번 부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가와사키가 담양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확실히 공격 쪽에 구심점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 와중에 그래도 뭐 골 자체는 뽑아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다득점으로 최근에 뭐 가시와 나고야 이런 상대로 결정력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뭐 뽑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접근한다면요 오바 쪽이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오바 삿포로도 나름대로 지금 가와사키를 좀 상대로 잘 준비한 것 같고 특히나 두 팀의 맞대결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다득점이 좀 자주 나와요.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맞대결도 5대2였잖아요. 근데 뭐 조금만 내려가도 뭐 6대1, 3대3, 뭐 7대0 기괴한 스코어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는 경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삿포로도 홈에서 한 골 정도는 충분히 가와사키 상대로 지금 기록할 수 있는 사이즈에서 가와사키 어쨌든 뭐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잖아요. 1대1 무 두 번 했으면 됐다. 1대1 무 두 번 했으면 됐다. 뭐 지던 이기던 다득점으로 갈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오바 보고요.
나고야도 요코마리 아니, 공짜 수준은 아니에요. 저거 뭐야 삿포로 오바 공짜 수준은 아닙니다. 공짜 수준이었으면 제가 초반에 이제 오늘 경기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좋아 보이는 거 있다 말씀드렸겠죠. 근데 오늘 경기들은 전체적으로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 없어요. 그나마 좀 그래도 편하게 괜찮게 찍어볼 수 있는 사이즈 가와사키 뭐 삿포로 가와사키 오바 같고요. 나고야 대 요코마리는 일단 나고야가 2, 3위 팀을 연달아 좀 승점 드랍을 시켰어요. 지난 경기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서 0대0 무승부, 가와사키 상대로 1대1 무승부. 그러니까 역시나 수비팀답게 수비적으로 잘 잠그면서 이렇게 뭐 무를 연달아 캐면서 강팀들을 좀 침몰시켰는데 이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저는 뭐 가와사키랑 붙을 때도 나고야 프렘 받고 이때 무승부 맞췄잖아요. 고베당. 고베당은 물론 그때 뭐야 전남 해무 한 풀 틀렸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뭐 저 무가 보이는 게 있고 요 경기는 솔직히 그래도 찍는다면은 제 생각 요코마리 쪽으로 베팅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나고야는 수비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요코하마 마리너스는 지금 J리그 최고의 공격팀이잖아요. 뭐 가와사키보다도 지금 골을 많이 넣고 있고 이런 부분 특히나 홈과 원정에서의 어쨌든 요코마리가 골 기복이 크진 않아요. 뭐 가와사키나 히로시마 이런 데는 둘 다 이제 원정에서는 좀 득점력이 홈에서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가와사키, 히로시마는. 그래서 이제 무승부 정도 캘 수 있었는데 요코하마 마리너스 같은 경우는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냐면 뭐야? 차이가 있는 거는 수비가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골을 많이 먹는데 그럼 어차피 다득점 싸움으로 가면 요코마리가 밀릴 싸움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당장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공격진들의 어떤 휴식이나 이런 부분도 요코마리 쪽에 좀 나아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 경기도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데 1.89배당 정도면은 한번 가볼만 해요. 보통 고춧가루 뿌리는 팀들이 다 뿌리진 못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가와사키 정도한테 뿌렸으면 요코마리한테 내주는 그림이고 저는 그리고 애초에 이번 시즌 J리그 뭐 분석을 이렇게 자주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 요코마리가 우승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경기 잡으면서 보통 우승하거든요. 고춧가루 뿌리는 팀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1.89배당 정도면은 그래도 던져볼 만한 가치는 있다. 요코마리 승. 가입 버튼 유튜브 가시면 있습니다. 유튜브 가시면 있고요. 서울 이랜드 대 부천. 지난번에 공교롭게도 이제 부천 반대 김포 프렌으로 주력으로 달달하게 먹었었는데 이 경기는 또 반대로 제 생각에는 부천이 역배를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부천 프렌이 저는 확실히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부천의 올림픽 대표 차출됐었던 뭐 조현택이 공교롭게도 프리킥으로 한 골 박았잖아요, 여러분들. 잘하는 놈들 차출인데 김포 상대로 그 배당 말이 안 됐어. 어쨌든 그런 애들이 이제 복귀를 한 마당에서 지금 이랜드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아는 이랜드면은요 여기서 멈춰요 보통. 제가 아는 서울 이랜드면요 바짝 추격해 오고 멈춰요. 그게 보통 정석이고 부천 같은 경우도 김포한테 한번 패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만 올림픽 대표 차출한 선수들이 팀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우리나라가 우즈벡도 못 이기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부천 소속 선수들은 올대에서 그래도 경험치 좀 잘 빨고 좋은 활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를 준다면은 프렌에 대한 메리트가 제가 볼 땐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몇 배였더라? 부천 프렌 1.51. 요 정도면은 환산하면 1.6배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 괜찮아 보인다. 더군다나 이랜드의 여러 선수들이 지금 폼이 안 좋아요. 전방 쪽 자원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부상자들도 약간 뭐 종아리 부상이나 뭐 있는 애들 많고 주전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천 프렌 김포한테 줬다고 바로 역배를 주네. 물론 이랜드가 만만하진 않은데 바로 역배를 줘버리네. 아이폰이시면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이폰이면 아마 PC로 해야 되나? 제가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그리고 후쿠오카 대 고베 강등 매치가 또 성사가 됐네요. 지난번에 또 고베 단폴로다가 극장으로 달달하게 먹었는데
올 시즌에는 일단 고베가 후쿠오카를 상대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리그컵 8강인가? 거기서 이제 아니 16강인가? 8강인가? 아무튼 거기서 후쿠오카 상대로 홈 원정 다 졌고 고베 홈에서도 묵했죠. 그러면서 2승 1무로 후쿠오카가 앞서고 있는데 최근 분위기는 어쨌든 고베예요. 사실 요런 팀들은 막판에 이렇게 똥 싸고 있을 때 가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도쿄전 때도 고베승 갔었고 간바전에도 고베 다포로 가서 먹었었고. 근데 요 경기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 비교도 나쁘지 않거든. 고베가 이미 조금 벌어서 지금 16위가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인데 고베가 지금 13위에요. 13위. 물론 승점 차이는 거의 안 납니다. 1점 차, 1점 차.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고베 같은 경우도 뭐 아우 다저스 교 좋고 먹는 줄 알았네. 뭐 후쿠오카나 쇼나 뭐 시미즈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황에서 1점 정도 캐면서 딱 올라가는 그림도 고베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서 이게 무 아니면 고베 사이드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무 아니면 고베 사이즈 같은데 솔직히 그거는 진짜 선택 같아요. 선택. 후쿠 입장에서도 지금 무승부가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밑에 뭐 12위 지금 뭐 18, 17, 18등 2화탄 끝났고 17, 뭐 16, 15, 14 해가지고 12위까지가 지금 강등 레이스거든요. 승점 차이가 거의 안 나요. 12위 시미즈가 32점이에요. 32점. 아까 16위 교토상가가 지금 30점이고 한 게임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1점 1점 먹는 것도 다른 팀들이 무너질 걸 계산할 때는 좀 솔직히 괜찮다 해서 무승부 볼까 고배승 볼까 무해무 볼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고배가 흐름 한번 탔잖아요. 고배승 보고요. 이게 언더가 개똥배인데 이런 경기는 솔직히 언더를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개똥배까지는 아니네. 1.49인데 언오버든 패스 이런 경기는 막 한 골 먹히면 달려들 수밖에 없어. 1점이라도 캐야 되니까. 그래서 첫 골이 어느 시점 만약에 이렇게 터진다면은 의외로 저번에 뭐 시미즈와의 맞대결처럼 개오바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얻어맞는 패스. 찡당은 배당이 좋으니까 고베 사이드 뭐 보고 간바 오사카 대 가시와 이 경기도 간바가 지금 17위 뭐 다이렉트 강등의 순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으로 빡 차 있는 상황이고 가시와 역시도 지금 6위에 6위 가시와 6위 아니 간바 6위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가시와 같은 경우도 45점이라 아침에 대한 희망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야 이 게임은 솔직히 좀 저는 어렵고 이게 핸디로 만약에 접근한다 치면은 뭐 가시화 쪽으로 찍으면 저는 잘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 간바프렌 쪽이 좀 좋아 보이는 아니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입장에서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간바가 어쨌든 수비팀이고 가시아 같은 경우 이제 수비 라인에 대한 집중력을 한참 잃어가지고 뭐 그때 어디야 거의 1.5군 나왔던 우라한테도 개 털리고 그리고 뭐 도쿄한테 야구 스코어로 그냥 개떡당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 가와사키전에 어쨌든 포메이션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도 조금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전보다. 그러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어쨌든 변화를 통해서 흐름을 좀 바꾼 상황에서 오늘 경기 근데 간바 안에 이거 무조건 승점을 따야 되는 사이즈고 이거는 제 생각에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 이게 간바가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일정이 당장 다음 경기 요코마리 원정이에요. 원정에다가 뭐 2화타전 하나 잡는다고 칩시다. 마지막 경기 가시마 원정이라고. 자 이거는 여기서 따야 되긴 해요. 솔직히 잔류를 하려면은 이미 지금 다이렉트 강등의 순위권인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러 팀들이 지금 J리그 같은 경우 29경기 30경기 요런 사이즈거든요. 보통 한 경기 밀리고 하니까. 근데 간바 지금 30경기야 30경기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마지막 경기에 가시면 또 원정이야. 여기서 못 잡으면은 이거 질 거고 이거 이긴다고 쳐도 다른 팀들의 4경기 5경기에서 뭐 승점 어느 정도 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쉽진 않아요. 32점이거든요. 이거 이기면 32점.
다 31점 31점 다 이래가지고 둘 다 져버리면 이거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승점을 따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가시화가 더군다나 수비적인 집중력을 좀 그거 했다고는 하나 분명히 공격에서의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시즌 초반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 감안할 때 저는 프렌 언더 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뭐 언더도 보는데 솔직히 막판 레이스의 언더는 솔직히 좀 빡세고요. 프렌은 봅니다. 근데 배당이 1.4 몇 배 아니었나? 1.47배. 와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프렌이라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K리그 3게임 남았네. 아우. 나저스 선타출 좋고요. 인천, 울산, 안양, 안산. 빠르게 가봅시다. 전북, 포항.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울산승, 울산 햄무 쪽 보고요. 이거 씨발 왜 안양 배당 왜 오르는 거야? 이거는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안산에 뭐 부상자도 엄청 많고 컨디션도 안 좋거든요. 안산 애들이? 이거 안양 배당이 왜 오른 거죠, 이거? 제가 이거 처음에 주력으로 가려고 했어, 원래. 이거 픽을 까버렸네. 주력 안 갔습니다, 아니야. 원래 주력으로 가려고 하다가 배당 흐름 이상해가지고 뺐는데 이거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안산 쪽은 보기 힘든 경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K리그식의 결말이 나온다면 안산이 뭐 무를 캐거나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그냥 딱 맞대결 했을 때 안양이 뭐 그냥 저런 한 팀도 아니고 지금 뭐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고 안산이 더군다나 비빌 수 있는 전력 자체도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뭐 결장자 자시고 안산이 마탱이가 간 상황이어서 이거는 안양 쪽으로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아 보이고요. 전북 포항은 이거 무승부 포항 프렌 언더 이런 쪽이 조금 더 낫다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쪽이 낫다 싶고 인천 울산이 솔직히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인천이 울산 상대로 거의 안 지긴 했거든요. 올 시즌에 3무인가 최근에 직전 경기도 제가 이거 인천 울산 상위 스플릿 하위 스플릿 갈리기 전에 이거 무승부 진작부터 세리고 있다고 0대0 묻었잖아요. 저번에 진작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울산이 조금 더 낫겠다 싶고요. 울산이 어쨌든 안 좋은 흐름을 지난 손해프 시전에 한번 깼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승 레이스에 어쨌든 이번 시즌 솔직히 울산이 가져가는 그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경기 한번 딱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다음 경기 이거 아까 서울대고 마찬가지로 울산이랑 전북이랑 한 판 붙어요. FA컵 울산 전북 그리고 K리그 울산 전북 한 번 더 합니다. 이 경기 끝나고 4일 후인가 울산 전북 한번 붙고요. 3일 후에 울산 전북 또 붙어요. 잡고 가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잡고 벌고 가야 된다. 전북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어쨌든 양쪽 사이드백 쪽 뭐 김문환이나 뭐 김진수 요런 데서 다 국대잖아요. 너무 많이 뛰었어요. 계속해서 선발로 뛰어온 상황에서 포항에 짧은 패스 내지 에너지 레벨을 따라가는데 조금 벅찰 것이다. 조규성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몸 상태에 대한 이슈. 더군다나 지금 전북이 상황이 급하긴 한데 조규성은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급하게 복귀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준비나 이런 과정들을 철저히 좀 거치고 복귀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울산전 요 사이즈의 조규성이 그래도 선발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 오늘 아마 벤치에 좀 앉거나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사이드가 포항이 나쁠 게 없어 보인다. 무승부 보고 프렌 그리고 뭐 저득점까지 전북이 좀 지키는 그림에서 가지 않을까. 이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빨리 끝냈네.